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금방 지고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라는 뜻인데 어떤 부귀영화나 아름다움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말로 비유되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 자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만약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곧 돌파구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흔한 말이지만 사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저는 요즘 스텐으로 된 냄비랑 웍을 쓰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는 걸 힘들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스테인리스 길들일 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엄청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2-3분 정도 예열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기름 코팅을 해줍니다. 기름이 반 이상 줄어든 걸 확인하고 저는 계란을 넣었습니다. 후라이팬이었다면 평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름 코팅이 더 잘 됐을 텐데 그래도 하나도 달라붙지 않아서 만족합니다. 예열하고 기다리고 기름 코팅하고 관리하는 게 힘드시다면 요즘은 코팅팬도 안전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한 제품을 잘 찾아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무겁긴 하지만 저는 고기나 전을 잘 안 해먹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 한 끼는 과일이나 채소를 꼭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장이나 마트 가서 그날 세일하는 걸 사와서 간을 거의 하지 않고 만들어서 먹고 한 끼는 원래 먹던 대로 먹고 싶은 걸 먹고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자꾸 습관적으로 백미를 먹을 때처럼 씹지 않고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미밥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발화현미를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 먹는 건 약간 가격이 비싸서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요. 쌀을 3번 정도 씻어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담가놨다가 물기를 빼줍니다. 이때 물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밑에 볼을 받쳐주고 습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젖은 천으로 덮어주고 쌀이 마르지 않도록 4-5시간마다 물을 뿌리고 건져내기를 반복합니다.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틀 정도 지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따뜻하면 더 빨리 싹이 납니다. 1mm에서 2mm 정도 자랐을 때가 제일 영양이 많다고 하니까요. 싹이 더 길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먹을 건 냉장실에 보관하시고 오래 먹을 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현미를 씻어서 그대로 물에 담궈두고 5시간마다 물을 버리고 다시 새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건 날씨를 잘 봐야 하는데요. 한여름에는 계속 쌀을 물에 담궈두면 금방 식기 때문에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물 조절입니다. 말하자면 이 쌀은 지금 불린 쌀이잖아요. 물을 한껏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밥을 할 때보다 물을 작게 넣어야 합니다. 밥을 하는 동안 양배추를 찌고 강된장을 만들어서 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양배추가 너무 물컹한 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정도 삶고 있습니다. 적당히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양배추 삶을 때 나온 이 물은 주스 갈아 먹을 때 물 대신 사용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감자가 먹고 싶어서 감자를 일부러 사와서 준비를 했고요. 다른 건 요즘 야채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남은 걸 넣었습니다.
재료는 원하는 크기대로 썰었고요. 감자가 제일 딱딱하기 때문에 감자를 먼저 넣고 살짝 익혔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어줍니다. 강된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찌개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을 많이 넣으면 국이 되고, 물을 작게 넣고 된장을 많이 넣으면 강된장이 되고, 그날 기분에 따라 재료를 달리해서 해먹고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물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많이 넣기보다는 두세 번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줍니다. 평생 짜게 먹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한 끼라도 과일이나 야채를 먹어보니까 몸이 서서히 좋아지고 변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이 촉촉하게 잘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물 조절에 실패해서 죽을 만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쌀의 수분 상태를 확인하고 물 조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미밥에 강된장을 넣고 쓱쓱 비벼서 양배추 쌈을 싸먹었는데요. 어찌나 맛있던지 솔직히 말하면 며칠 동안 강된장을 해서 계속 해먹었는데도 물리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강된장에 호박잎도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바라현미밥을 해서 먹어보니까 진짜 먹을 때마다 쫀득쫀득한 식감이 너무 좋았고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았습니다. 현미밥을 먹고 속이 쓰리시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라현미를 추천드리고요. 만약 바라현미도 맞지 않으신다면 오븐도미를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미쌀이랑 백미를 일주일 정도 관찰을 했었는데요. 물론 백미는 쌀눈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뻔했지만 현미쌀의 생명력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미는 살아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현미와 백미의 일주일간의 변화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현미에 물을 붓고 지켜봤는데요. 하루 이틀은 변화가 없었고요. 3일이 되니까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일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싹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6일이 넘어서 잡아당겨 보니까 뿌리도 정말 많이 뻗어나와 있더라고요. 싹을 자세히 보면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백미는 하루가 지나니까 바로 쌀이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2, 3일이 지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4일이 되니까 이렇게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백미를 먹겠지만 지금부터는 현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